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소금, 어떤 걸 고르시나요? 전 세계 모든 요리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결같이 소금부터 꼽을 거예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니에요. 소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물 맛이 변하고 재료 고유의 맛이 주는 깊이가 달라져요. 음식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식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려주며 음식의 밸런스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미식의 꽃이에요.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있는 건 소금이 그만큼 음식 맛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금에 대해 리뷰를 해봤어요. 우선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한 염화 나트륨이에요. 두 원소 모두 우리 몸의 필수적인 물질이죠. 짠맛의 원인은 나트륨 이온에 있어요. 물과 함께 섭취 시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수소가 되어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한국 마트에 가면 소금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소금은 크게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구분돼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가둔 뒤 햇빛과 바람의 수분을 증발시켜 만드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체험을 해요. 반면 정제염은 바닷물을 모아 부유물을 제거한 후 이온 교환막을 통해 중금속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제한 소금이에요. 천일염은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트륨 외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등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정제염은 불순물을 걸러낼 때 미네랄도 같이 제거되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적어요. 천일염은 짠맛 외에 감칠맛과 향이 있는 반면 정제염은 오로지 짠맛을 내기 위해 생산된 소금이에요.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은 음식을 무르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어 오래 발효시켜야 하는 김치나 젓갈, 간장, 된장 등 장류를 만들 때 사용하고, 정제염은 입자가 가늘고 농도가 균일하여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양의 천일염이 다른 소금보다 덜 짠 이유는 바로 이 나트륨 함량 때문이에요. 또한 천일염에 함유된 미네랄은 염화 나트륨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반면 정제염은 천일염에 비해 나트륨 외의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브랜드의 천일염이 보이고요. 입자가 크고 거칠어 흔히 굵은 소금이라고도 불려요. 구운 소금도 있어요. 구운 소금은 천일염을 400도 이상 고온에서 볶거나 구워 만든 소금으로 가열 과정을 통해 불순물, 유해 성분이 제거되지만 미네랄 성분은 남아있어요. 쓴맛이 나는 간수 성분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맛이 나요. 다른 소금에 비해 짠맛이 덜해 무침이나 조림, 생채 등 모든 조리에 잘 어울려요. 꽃소금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여과한 후 다시 결정화시킨 것으로 제제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나트륨 농도가 높은 편이고 천일염에 비해 불순물 함량이 1에서 2%로 적은 대신 무기질 함량도 많이 부족해요. 입자가 작아 물에 잘 녹아서 다양한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특히 국물 요리 간을 맞출 때 깔끔한 맛을 더할 수 있어요. 소금의 감칠맛을 더하고 싶을 때 맛소금을 쓰게 되는데요. 맛소금은 입자가 작은 정제염에 글루탐산 나트륨과 같은 조미료가 추가된 가공염이에요. 일반 소금보다 높은 염도를 지니고 있어 소량으로도 뛰어난 감칠맛을 더해주지만 화학 조미료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한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미국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금 종류를 알아볼게요. 먼저 정제염을 보면 미국 마트에서 찾기 쉬운 테이블 솔트예요. 식탁용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소금만 남을 정도로 고도로 가공된 소금이에요. 식탁용 소금은 염화나트륨 97.5%와 칼슘 실리케이트라는 화학화합물 2.5%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화합물은 고결 방지제로 소금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여 식사할 때 음식에 뿌리기 좋게 술술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고 의도치 않게 필요 이상 섭취할 수 있어요. 작고 균일한 정류면체 모양의 결정이에요. 맛은 굵은 소금보다 더 짜요.
일반 소금은 한 꼬집으로 잡히는데 식탁용 소금은 잡히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고결 방지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어 지속적인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대량으로 사용할 때 금속 맛이 날 수 있어 요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이오다이즈 솔트예요. 미네랄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요오드를 강화한 소금이에요. 1920년대 당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금 제조업체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소금에 요오드를 인공적으로 스프레이 코팅을 하게 된 것이 지금의 아이오다이즈 솔트가 생겨난 이유예요. 하지만 이 소금에는 요오드뿐 아니라 앞서 얘기한 고결 방지제도 함께 들어있어요. 요오드가 첨가된 식탁용 소금으로 보면 돼요. 요오드는 갑상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로 생선, 해조류 등이 풍부한데요. 만일 식단에 요오드가 부족할 경우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에서 섭취하는 것보다 영양 보충제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어요. 레드먼드 라이프사의 리얼 솔트예요. 리얼 솔트는 1958년부터 미국 유타주 고대 해양 염층에서 채굴되고 있는 천연 미네랄 소금이에요.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레드먼드 소금 매장지는 고대 쥐라기 시대에 화산 폭발로 매장된 바다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다 바닥에 가라앉은 소금이 땅속에 갇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 변동으로 유타주 레드몬드 마을 지표면 근처로 밀려 올라온 거예요. 현대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봉인된 깨끗한 고대 천일염이라 볼 수 있어요. 고운 알갱이의 파인 시솔트와 입자가 조금 더 굵은 코샤 시솔트 두 종류로 16온스의 가격이 $9에서 $10 정도 해요. 흔히 아는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비슷하지만 좀 더 하얀 편이면서 중간중간 검붉은 입자들도 있고요. 맛은 쨍하게 짠맛이라기보다는 일반 소금보다 좀 덜 짜면서 미세한 단맛이 있어요. 천일염 특유의 쓴맛은 잘 느끼지 못해요. 리얼 솔트는 98% 염화 나트륨과 2%의 가공되지 않은 60가지 이상의 미량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에 잘 녹는지 궁금해서 한번 녹여봤어요. 잘 녹는데 30분이 지나도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알갱이가 있어요. 모래나 흙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불용성 미량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중 일부는 물에 녹지 않아요. 어떤 미네랄은 모래 알갱이처럼 보이고요. 핑크보다 더 진한 검붉은 반점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건 철과 마그네슘이 섞여 있어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먹어보니 모래 씹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자금거리기는 해요. 그런데 음식이 섞여 있으면 잘 못 느껴요. 같은 양의 히말라야 솔트를 넣어 비교해보니 핑크빛 가루가 녹지 않고 약간 남아있긴 해요. 소금이 녹은 물 색깔도 리얼 솔트가 더 핑크빛이에요. 같은 암염의 리얼 솔트와 핑크 솔트의 공통점은 고대 소금 퇴적물에서 수확되고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맛에서는 리얼 솔트가 히말라야 핑크 솔트보다 미세한 단맛이 느껴져요. 두 종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핑크 솔트는 파키스탄과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고 리얼 솔트는 유타주 레드몬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미국 고대 바다에서 나는 유일한 분홍색 소금이에요. 한 꼬집으로 잘 잡혀서 조리 중에 간 맞출 때 사용하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천연 미네랄 성분이 주는 풍미가 있어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넣고 피클 만들 때도 좋고요.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좋은 소금이에요. 말돈 씨솔트예요. 코스코에서 570g에 $7.79에 판매하고 있어요. 말돈 소금은 영국 에섹스주에 자리한 작은 해안 도시 말돈 지역에서 수확되는 고급 천일염이에요. 이 소금을 생산하는 말돈 크리스탈 솔트 컴퍼니는 1882년에 설립되어 140년 정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영국 왕실의 천일염을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소금이에요. 말돈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수확하는 일반 천일염과 달리 바닷물의 불순물을 먼저 빼내고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여 남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금 결정을 건져내어 건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말돈 소금은 속이 빈 얇은 피라미드 모양의 결정체로 하얗고 투명해요.
천연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고요. 맛은 정제염에 비해 덜 짜요. 이렇게 큰 결정을 먹어도 짜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과하지 않고 깔끔한 짠맛이에요. 씹으면 소금의 질감이 매우 얇아서 까드득까드득한 식감으로 부드럽게 부서져요. 말도는 대표적인 플레이크 솔트예요. 조리 중에 소금을 넣고 간을 완벽히 맞추는 동양과 달리 미국 등 서양에는 완성된 음식에 소금을 더하는 피니싱 솔트 문화가 있어요. 외관이 좋고 바삭한 질감과 풍미가 뛰어나서 요리 과정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스테이크, 디저트에 뿌려주는 마무리 소금으로 사용하기에 완벽한 소금이에요. 홀푸즈에서는 240g에 $8가 넘어요. 코스코에서 구매하는 게 좋겠어요. 홀푸즈에는 말도 내 스모크 씨솔트도 있어요. 오크나무에 훈제향이 입혀져 보다 세련된 풍미가 느껴져요. 가격은 125g에 $4 정도 해요. 연한 갈색 톤에 코끝을 스치는 훈제향이 너무 좋네요. 요건 찍어 먹기보다는 한 알씩 올려 먹는데요. 바삭한 식감과 함께 훈제향까지 더해져서 고기의 풍미가 더욱 살아나요. 르팔리드의 게랑드의 플러드 셀이에요. 프랑스어로 소금의 꽃을 뜻하는데요.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에 위치한 게랑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제되지 않은 고품질의 천일염이에요. 수확하는 방식은 염전에 가둬둔 바닷물이 태양과 바람에 의해 증발되면 물 표면에 크리스탈 결정체가 생기는데요. 그 결정이 마치 꽃잎처럼 하얗게 떠올라서 소금의 꽃이라 불려요. 그 결정체를 섬세하게 걷어내는 것이 바로 플러드 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고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생산량도 적어요. 매년 초여름 1년에 딱 한 번 수확하는 희귀성과 특별한 풍미와 질감이 있어 셰프들 사이에서 소금계의 캐비어로 고급 요리에 사용하는 유명한 소금이에요. 여러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런 패브릭 파우치에 들어있거나 원형 상자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코스코나 홀푸즈에는 없고요. 아마존에서 250g에 $16, 125g에 보통 $12 정도 해요. 빛깔은 백색이 아니고 연한 회색빛인데요. 이유는 진흙으로 된 갯벌 염전에서 수확했기 때문이에요. 일반 소금 염도가 90%라면 이건 83%로 염화 나트륨 함량이 낮아요. 반면 칼슘, 구리,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일반 소금보다 매우 풍부해요. 꽃이 활짝 핀 꽃잎 모양으로 입자의 크기는 중간 굵기로 일정해요. 만져보면 다른 소금에 비해 살짝 축축한데 최소한의 공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맛은 당연히 소금 맛이지만 결정 하나하나가 혀 위에서 녹으면서 긴 여운을 남긴다고나 할까요? 이것도 씹으면 바삭한 게 크리스피한 질감이 독특해요. 쓴맛이 강하지 않고 짠맛과 단맛이 알맞게 섞여 있어요. 특히 짠맛 뒤에 오는 감칠맛 덕분에 요리 막바지에 간을 해준다거나 샐러드에 뿌리기도 좋고요. 아이스크림 위에 뿌려주면 단맛이 더 배가 돼요. 나물이나 겉절이처럼 양념의 신선한 맛이 중요한 한식에도 잘 어울려요. 게랑드 플러드셀과 말돈 씨솔트는 둘 다 얇고 바삭한 결정을 지닌 플레이크 솔트라서 비교해 봤는데요. 말돈이 게랑드보다 더 밝은 백색이고요. 게랑드는 입자가 중간 크기에 일정하지만 말돈은 불규칙한 입자로 게랑드보다 큰 입자들도 많이 보여요. 맛은 둘 다 쓴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깔끔한 짠맛이에요. 혹시 프랑스에서 부르는 소금꽃과 한국의 꽃소금이 같은 소금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그 차이를 아셨을 거예요. 플러드셀은 한국의 꽃소금이 거치는 여과 과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또한 게랑드 소금은 게랑드 지역 자체가 소금을 수확하기에 지리적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어서 원산지와 품질을 보증하는 IGP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요. 구매 시 인증 마크도 확인해 주세요.
르소니의 까마르그는 게랑드보다는 백색에 가깝고 짠맛이 약간 더 강해요. 가격은 125g에 12달러예요. 이것도 플러드셀로 품질 좋은 소금인데요. 개인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게랑드가 좀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짠맛이라 더 나은 것 같아요. 마트에서 고리가 그려진 소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벨레는 게랑드에 비해 품질 기준이 덜 엄격한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천일염으로 아주 저렴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고가도 아닌 보통 가격대의 괜찮은 소금이에요. 프랑스의 가장 대중적인 소금 브랜드라고 보면 돼요. 켈틱 씨솔트예요. 프랑스 브루타뉴 해안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확되는 천일염으로 마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작은 입자의 파인 그라운드로 가격은 230g에 8달러 정도 하고요. 라이트 그레이는 좀 더 굵은 입자로 같은 용량이 6달러 정도 해요. 파인 그라운드가 조금 더 비싼 이유는 라이트 그레이는 소금층에서 수확한 생소금 형태이고 파인 그라운드는 소금을 건조하고 잘게 부수는 과정이 추가되어 가격이 좀 더 비싼 거예요. 천연 점토로 둘러싼 연반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소금 결정이 회색빛을 띠고 있고 질감은 촉촉해요. 소금 결정이 커서 크런치한 식감이 나고요. 나트륨 함량이 낮아 맛있게 짭짤해요. 천연 점토에서 얻은 풍부한 미네랄의 풍미가 있어서 앞에서 소개한 리얼솔트만큼 다재다능해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에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이나 찌개에 맛의 깊이를 내는 데 사용하고요. 특유의 감칠맛이 좋아서 베이킹이나 다양한 요리에 잘 맞아요. 요리 마지막에 피니시 솔트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에덴푸드에서 나온 씨솔트예요. 이 소금은 일반 마트에서는 잘 없더라고요.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397g에 10달러 정도 해요. 이것도 프랑스 제품으로 보호습지에서 손으로 수확한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에요. 연한 아이보리 빛깔의 작고 부드러운 입자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천일염 중 제일 고운 입자예요. 은은한 풍미가 있으면서 일반 소금보다 좀 더 짠맛이 나요. 부드러운 가루지만 손끝으로 잘 잡혀서 나물 무침할 때 한 꼬집으로 넣기 좋고요. 볶음 요리할 때도 넣는데요. 한식 요리에 간 맞출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간식으로 바삭한 감자튀김이나 팝콘 만들 때도 뿌려 먹는데 맛있어요. 코스코에 다이아몬드 코슈솔트가 입점했어요. 3.5파운드에 7달러 29센트예요. 퀄리티가 좋은 소금으로 유명 셰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입자가 굵지 않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가볍고 얇은 질감의 플레이크예요. 그래서 빠르게 녹아요. 다이아몬드 코셔 소금은 다른 코셔 소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적어 덜 짜고 깔끔한 맛이에요. 이름은 코셔지만 몰튼의 코셔 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고결 방지제가 들어있어 식탁용 소금으로 간주돼요.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은 부피가 얇고 가벼워서 음식 표면에 쉽게 달라붙어 밀착력이 좋아요. 입안에 닿으면 금방 녹는 게 특징이라서 마무리 소금보다는 양념이나 음식의 간을 맞추는 소금으로 적합해요. 파스타 삶을 때도 넣고요. 칵테일 잔에 가장자리를 다듬는 데도 사용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소금 종류를 리뷰해 봤어요. 음식을 너무 짜게 먹어서 과도한 삼투압이 생기면 고혈압 등의 질환이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칼륨이 많이 배출되어서 심장 펌프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소금, 즉 불순물이 적고 미네랄이 많은 소금으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염도가 높아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품질을 위해 식품업계에서는 제조일 기준 5년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소금은 상하지는 않지만 습기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 건조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기호와 용도에 알맞게 소금을 잘 선택해서 건강과 맛 모두 잡으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